이상한 특종을 많이 보도했던 시사오늘의 단독입니다. 한덕수 측은 오늘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87년 민주화운동 주역을 비롯한 여야 원로 정치인들에게 21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알렸습니다. 솔직히 출마를 할 것 같긴 했는데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보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권한대행직도 사퇴를 할 텐데 물론 일각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무소속으로 나가서 국힘 경선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세훈이 불출마를 한 겁니까? 민주당에는 정말 대형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주말 동안에도 뭐 권성동을 비롯해서 지도부가 또 찾아가가지고 출마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되는 카드라고 지들끼리 이제 착각을 하고 뭔가 좀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가 정신머리가 있으면 이런데 휘둘리면 안 되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가 보니까 굉장히 자기도 그쪽에 경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지난번 때랑 또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8년 전에도 그때도 황교안 차출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황교안이 한덕수보다 인기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한덕수하고 황교안의 차이가 뭐냐? 황교안은 실제로 청와대에서 이제 버린 카드였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정농단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한덕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란에 아주 깊이 연관이 돼 있는 피의자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사실상 내란에 동조된 나머지 후발 계획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든지. 오케이. 그런 차원에서 차원이 다른데 그런데도 황교안은 그때 이제 그 국무회의를 첫 국무회의를 하면서 난 안 나간다라고 선을 바로 그었습니다. 한덕수는 지금 벌써 몇 번째 국무회의를 하는데 안 나간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지금 나이 먹고 곧 은퇴할 사람이 할 꼬라지냐 이게. 저기서 이제 저 한덕수가 제일 높게 나온 수치만 보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잘 보시면 뭘 보셔야 되냐면 실제로는 별다른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표 다시 한번 보여주면 사실은 김문수하고 양자 대결이요? 한덕수하고 양자 대결 거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2% 정도, 2.3% 정도 그 격차가 있는 걸로 보이지만 저거는 실제로는 이제 오차 범위 이내고 네. 실제 보시면 어떻게 붙어도 이재명 대표가 과반을 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든지 간에 그게 그거다. 사실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오히려 좀 절망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도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 사람으로 그냥 이미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경쟁력 이상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어떤 확장성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창이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윤석열이 파면 후 일주일 동안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던 것도 파격적입니다. 대통령직을 잃고 민간인 신분이 돼 대통령 관저 거주 자격이 없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인들을 불러 만찬을 베푼 사실이 국민들을 격노케 했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한 측근 인사들을 만나며 관저 정치를 이어갔다는 점도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부채질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 행태가 벌어지는데도 한덕수는 윤석열 측에 이런 방구에 퇴거 촉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상식이 있는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적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자체가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인의 평등해야 할 법이 윤석열에게만 특별한 곳으로 비춰지면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두창이가 다시 빵에 들어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느날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